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첫 번째 강의에 보신 분도 있겠죠. 이번 시간은 미니 특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자백과들 전체 공맹순, 노장 포함해서 묵자, 한비자까지 살짝 좀 언급했었죠. 그렇게 큰 아우트라인을 봤다면 이번 시간은 뭘 해볼 거냐면요.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유학과 도가잖아요. 그래서 유학과 도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비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싸웠고, 어떤 논리로 싸웠고,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중국의 지금까지의 큰 어떤 그 사상의 흐름의 양대 산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컨셉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유학과 도가의 문장을 읽을 때도, 이건 유학 스타일, 이건 도가 스타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더 공부하다 보면 그 중에 이게 공맹순 중에 누군지, 이게 노장 중에 누군지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을 구분하고 나야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 각설하고 그 틀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뉘앙스를 좀 알아볼게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저렇게 저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그 상식을 늘리는 느낌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중국의 제자백과들이 있었죠. 이거 저번 시간도 이걸 했는데 이번 시간에 또 시작을 이렇게 해볼까요? 제자백과들이 백과쟁명을 하는 이 시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춘추 전국시대, 춘추는 춘추라는 책이 있고요. 전국은 전쟁하는 나라들의 시대죠. 이 춘추 전국시대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나라 말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선생님, 주나라는 또 뭐예요? 라고 하실 분도 있겠다. 중국의 고대 상고시대부터 해서 하은주 시대를 얘기하죠. 뭐 상나라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은주 시대로부터 이제 주나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고, 주나라가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라고 이제 평가를 받죠. 근데 그 주나라가 이제 흐트러져요. 여러 나라로 좀 쪼개지죠. 그래서 굉장히 주나라 말기의 혼란 상황을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하면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혼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춘추전국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혼란함을 상징하는 시대적 용어다라고 이제 자리매김이 된 거지. 그 춘추전국 시대에 이렇게 세상이 혼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혼란해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혼란함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해서 자기 나름의 말발을 세우죠. 이런 게 혼란의 원인인 거다. 그리고 이런 게 바로 해결책인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제자백과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 자들과 여러 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백과가 등장하는데, 자, 이 주나라의 혼란 상황에 대한 얘기하기 살짝 전에 이런 거 해볼까요, 여러분? 이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중국 최초의 제대로 된 의미의 통일 왕조가 형성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나라의 전체 통합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법제라고 이제 세계사 책에서는 말하기도 하고요. 이 종자가 가족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법 제도주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족법 제도주의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걸, 국가가 뜻이 뭐예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서의 어떤 규율 같은 걸 확대하면 그게 바로 국가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그게 확대되면 나라에는 국부와 국모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일종의 나라도 하나의 집 같은 거야.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움직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주나라를 대표적인 동양의 그 봉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봉건제 시스템이 서양도 있잖아요. 근데 서양은 철저하게 계약 중심이거든. 그래서 나는 너 땅 줄게, 넌 나한테 충성을 다해 라고 해서 봉토를 줌으로써 그 다음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의해서 봉건제가 움직이죠. 근데 우리 동양의 봉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나라의 봉건제는 철저하게 혈연 중심의 봉건제죠. 내 아들, 내 조카, 내 동생들한테 땅 주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죠. 반란이 훨씬 덜 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혈연 중심의 봉건제도가 바로 종법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혈연 중심의 봉건제도의 상식이야. 이 종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라고 하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공맹순이 떠들기 이전부터 이미 예라고 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주나라 말기가 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혼란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나라가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법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도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던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하고서 여러 학파와 학자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유학이고요. 뭐 유학이라고 해도 유가라고 해도 되고 유교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죠. 저는 근데 약간 학문적 의미로 해서 유학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가라고 하는 분이 등장했죠. 도가는 뭐야? 학파적 의미로 이제 쓴 걸 텐데, 도가는 나중에 여러분 이거랑 좀 구별하긴 해야 되죠. 도교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도가가 도교가 된다는 얘기는 종교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학하고 도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거 굳이 뭐 쓸 필요 없죠. 예, 공맹순이 여기 계시고 이거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 여기엔 노장이 대표로 있죠. 또는 뭐 노장, 노자, 양주까지 집어넣어서 노양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양주라고 하는 또 극단적 개인주의의 이 인물이 한 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노장 사상 또는 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노자와 장자가 이렇게 선후배 관계고 또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 관계냐? 그렇지 않죠.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말투가 되게 비슷하고 논리가 비슷해서 우리가 후대에서 이렇게 묶은 거야. 그래서 당신들이 도가네 이러는 거야. 만약에 저기 천국에 도가방이 있다면 노자와 장자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그럼 노자 장자 되게 어색할 거예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니까. 물론 장자가 이렇게 그런 노자적 컨셉에 대한 계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뭐 둘이 기본적으로 선후배 관계에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 스승제자 관계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묶은 개념일 수 있고요. 노장 사상은 어쨌든 그래서 유학과 도가라고 하는 큰 학파가 등장하죠. 양대 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들의 싸움이 결국은 유학의 사상계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럼 유학은 뭘까? 이 유자가요, 여러분, 선비 유자입니다. 이 유자가 선비 유자인데, 그럼 선비 학문 뭐 이런 뜻이냐? 아니요. 지식인 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식인 뭘 말하는 거냐? 뭔가 많이 아는 사람. 뭔가 많이 아는 사람? 누가 뭘 많이 아는데, 이게 바로 공자님을 비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자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주나라의 저 예법들에 대해서 꽤 많이 통달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무슨 알바를 했냐면, 이 춘추전국 시대 같은 혼란기가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혼란기를 틈타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졸부 같은 사람들 생기지. 근데 이 졸부가 뭐 얘가 뭔지 잘 아나 모르지. 근데 자기는 원래 잘 나가는 집안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대대손손 명문가이고 싶어해. 그러니까 막 제사도 막 제대로 한번 예의를 갖춰서 지내보고 싶어. 근데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고민하다, 야 이거 좀 잘하는 사람 없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공자님 그 이름이 구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안다. 뭐 어린 녀석이 뭘 많이 알아? 공부가 깊다. 그래? 그럼 공부 좀 데리고 와봐. 라고 해서, 야, 너 이거 제사 좀 제대로 한번 지내봐봐. 네가 그 시종일관 네가 주관을 좀 해봐. 라고 해놓고서 이제 쌀한가 많이 받고 이랬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공자가 많이 불려다녔어요. 일종의 제사 대행업 같은 걸 공자가 주로 알바를, 그런 식의 알바를 했거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이야. 주나라의 예의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공자로부터, 그런 지식인으로부터 비롯된 학문, 유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라는 말의 도는 뭐예요? 아시죠, 여러분? 우주 만물의 변화 발전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개념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설명하는 학파죠. 뭐 도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학파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도라는 말을 꼭 공자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아까 저기 도라는 말을 노자 장자만 쓴다고 말할 수는 없죠. 공맹순도 다, 유학도 다 도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각 학파마다 그들이 말하는 어떤 철학적 진리를 도라는 의미로 표현했다. 또는 뭐 우주적 진리를 도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쓰길래 우리가 도를 논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도가라고 이름 지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춘추왕국 시대 이렇게 혼란한데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합니까? 라고 혼란의 원인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나 한번 봅시다. 유학에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도나 규범이 모자라서 그런다. 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야. 제도나 규범이라는 게 모자란다. 그래서 제도나 규범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맞춰서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제도나 규범이 무너지고 느슨하고 이래서 지금 혼란된 거 아니냐. 뭔가 사회가 기준이 없다 지금. 뭔가 룰이 없다. 이러니까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시스템이 붕괴돼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혼란하다는 거예요. 도가한테 여쭤볼게요. 아니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라고 하면 이분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제도나 규범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분위기가 반대인 것 같으시죠? 정반대야 정반대. 제도나 규범 짜증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노자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들은요 한여름밤에 목이나 파리 같다고요. 정말로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자꾸 인위적인 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죠. 제가 이걸요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이 당시에 제도나 규범에 대한 입장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이들은 그 제도나 규범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완전 좋아하는 사고방식이죠. 너무 좋아. 그거 필요해.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야? 더 만들고 재정립하고 확립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분들 그것들 때문에야. 그러니까 있는 것도 없애 이렇게 얘기하는 사고방식이죠. 제도나 규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가볼게. 이 제도나 규범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걸 이 당시 용어로 말한다면 뭘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예라는 겁니다. 예라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학은 조화주의죠. 그러니까 공맹순이 다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열심히 떠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도가 노자와 장자는 인위적인 거에 대표인 거죠. 절대 싫어. 그거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조화주의인가 볼까요? 조화주의의 그래서 대표적 네 글자가 뭐야? 급기복례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거죠. 뭐 맹자는 우리가 미루고 순자까지 가볼까요? 순자의 유명한 말 중에 화성기위라는 말이 있죠.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인위적인 걸 만들어야 된다. 인위적인 게 바로 이게 예법이에요. 이게 바로 예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예 가지고 뭔가 일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예주의의 철학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어주의 이건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럼 무위자연. 제발 인위적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예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인위적인 거야. 그런 거 됐고 스스로 좀 그러한 대로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장자 가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 세상의 그 모든 것과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거죠. 물도 아도 다 자연스러움의 존재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 되는 자연스러움으로 하나 되는 세상 만들자. 이 말에는 거꾸로 말하면 인위적인 것에 대한 어떤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거 결국 뭐냐면 예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은 굉장히 공식적 학문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도나 규범 이런 것에 대한 되게 긍정적이니까. 근데 이쪽은 약간 자유분방하죠. 제도 규범 싫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 법이 있으니까 범법자가 있는 거 아니야? 노자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지면 범법자도 없다. 논리상으로는 맞죠, 여러분? 법이 없으면 범법자도 없어지겠지. 그 법이 없으면 그걸 어기는 사람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니야. 그 법이란 거 자체가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서 예 같은 것들을 예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시거든. 이런 입장 차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가자. 그러면 해결책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해결책. 그럼 해결책이 뭐냐? 유학의 사고방식의 해결책은 뭐냐 하면 모자라서 문제니까. 모자라서 문제거든. 그러니까 뭐야? 더 만들자. 채우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극기본의 컨셉인 거예요. 근데 이들의 해결책은 그럼 뭐냐? 있는 것도 뭐야? 없애자주의죠.
제가 예전에 저한테 어떤 잡지에서 그 윤리 관련해서 어떤 컬럼을 좀 한번 써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유학과 도가의 기본적인 차이와 관련된 컬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목을 달아야 되잖아. 근데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단 적이 있거든요. 이 더 만들자 주의는요, 이 어떤 유학은 어떤 컨셉이냐 하면, 제가 백투더 주라고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시는 저기 옛날에 SF 영화 중에 재밌었던, 뭐 요즘은 뭐 마블 때문에 뭐 SF는 그냥 다 마블로 통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래로의 귀환이라고 해석하는 건데, 백투더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죠. 어디로? 주나라로 돌아가자야. 주나라가 저 앞에 오면 이미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예라고 하는, 주례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 종법제로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백투더 주, 그 주나라로 다시 돌아가자란 뉘앙스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유학입니다. 주나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또는 주나라를 다시 재정립하자. 이런 느낌으로 유학은 떠드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도가의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Let it be라고 썼던 것 같거든요. 뭐 Let it be me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한 건 아마 이거 아닐까, Let it go 아닐까, 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진짜 제가 딸 때문에 Let it go 진짜 한 수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 Let it go라는 걸 여러분은 들으시면 딱 생각나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근데 저는 사실 Let it go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영화가 달라요. 제가 봤던 것 중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종종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를 통해서 또 철학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십시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그게 무슨 영화인지 사전에 정보도 없이 봤다가 스크롤 올라가는데 좀 멍했던 기억이 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벤자민 버튼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늙게 태어나가지고 점점 이렇게 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시기를 쭉 유지해가는 거죠. 약간 거꾸로 사는 거죠. 거꾸로 흐르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벤자민이 그래서 어디에 오래 정착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아채니까 자기를 완전 이상한 놈으로 볼 거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정착지를 바꾸죠. 그런데 어디에선가 선언을 잠깐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생겨.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선언을 할 때에 그 선장이 있는데, 선장이 뭐 때문에 칼을 만나 총을 만나 그래요. 그런데 벤자민이 좀 기다리라고, 내가 뭐 의사 데리고 오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벤자민 난 늦은 것 같다. 그나저나 있잖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러면서 벤자민 버튼한테 한마디 해요. 너 무슨 사정 있는 놈인 것 같다. 넌 좀 이상하다. 나랑 몇 년 있었는데 너 더 점점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너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거 움켜쥐고 그거 끙끙대고 그러지 마라. 그냥 세상에 지금 세월에 좀 놔둬라. 뭐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깨달은 도인처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벤자민 버튼이 해변에 가서 모래를 한 움큼 이렇게 집었다가 모래를 쫙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그때 그 선장의 얘기를 다시 회상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모래를 잡았다가 딱 떨어뜨릴 때 모래가 쫙 흘러가잖아. 그게 바로 Let it go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야. Let it be도 아시죠, 여러분? 예, Let it be라는 그 노래는 아셔야 돼요. 예, 비틀즈를 혹시 모르시면 비틀즈는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가수? 뭐 세상에서 우리에게 팝이라는 게 있는데 팝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뭐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 to me, 뭐 Speaking words of wisdom 뭐 이러고 이제 가잖아요. Let it be라는 노래, 그 비틀즈 노래 아시죠? 그게 그 가사가 뭐냐 하면, When I find myself times of trouble,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 때 Mother Mary come to me, 엄마인 메리가 여기서 이제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기도 한다. 뭐 아니면 친구인 폴 맥카트니까 존 레논의 엄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Mother Mary가 come to me 해서 어쨌든 엄마 이름은 메리야.
come to me 했어. speaking words of wisdom.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로 나한테 속삭였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막 휩싸여가지고 너무 막 고생하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엄마가 나한테 얘기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놔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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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뭐 이러고 가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 실타래가 막 더 엉키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해결될 수 있게 네가 뭐 어떻게 더 하려다 보면 더 망가진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놔둬라주의거든 그 let it be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제가 보기엔 딱 도가예요. 그냥 냅둬요주의야 냅둬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세요. 이건 냅둬요. 그러니까 공식적이고 정부적이라면 이건 약간 비공식적이고 제야의 느낌이 들고 자연주의적이고 뭐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우리나라가 이게 완전히 유행했죠. 타이트하게. 그게 우리에게 산업화 뭐 등을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한다면 요즘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도가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꼰대의 나이가 됐고 여러분도 소위 말하는 MZ세대 분들일 텐데 큰 사고방식의 차이를 저는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 굳이 말하면 꼰대들의 사고방식이고 여러분들의 MZ들의 사고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응용해 볼게요. 자, 그런 뉘앙스다라면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정치란, 이들에게 있어서 국가란 또는 군주란 어떤 자리매김이 될까? 이것에 대한 이들의 입장이 뭘까? 그걸 잠깐만 보시면 자, 생각해보자. 이들은 정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러면 제도나 규범을 운영하는 게 그 바로 정치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 완전 좋아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시스템의 틀이 바로 국가잖아. 완전 좋죠. 그리고 거기서 역할해야 되는 게 뭐야? 주도해야 돼. 군주잖아. 군주 완전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쪽 됐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입장 차이도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정치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덕치라고 얘기하고 그걸 맹자는 왕도 정치라고 얘기하고 그걸 순자는 예치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어진 정치를 하는 거죠. 인정의 정치.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 많아서 그걸 열심히 떠들어요. 이들에 대한 국가에 대한 입장이요. 국가에 대한 입장 저기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 활국구민이라는 말도 있고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동사회라는 것도 얘기에 등장하죠. 다 같이 크게 하나 되는 사회라는 말이나 나라가 열심히 활동해서 백성들을 구제하자는 말이나 둘 다 약간 복지국가적 성향을 띠는데 다시 통일 대제국 주나라 같은 나라가 성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 어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 같은 것들, 국가의 리딩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군주에 대해서도 이게 덕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군주가 할 바 아닙니까?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뭐 정명론 얘기하잖아.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얘기하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이 뭐야? 군이에요. 임금다운 게 나라에서 먼저인 거야. 임금다운 게 그럼 뭐냐? 이러면서 열심히 설명하는 거죠. 군주는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아주 많거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도가의 사고방식은 어떠냐? 정치요? 무치죠, 여러분. 완전 싫어해요. 무위자연의 정치라고 말하죠. 예, 노자의 논리에서. 뭐 장자는 뭐 언급이 없을 정도로 무시하죠.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망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국가에 대한 입장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뭐가 있죠? 소국과민의 논리 같은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작은 나라 적은 백성주의죠. 소국과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정부주의적 컨셉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네요. 보니까 소국의 컨셉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 옆 나라 다구는 소리에 내가 잠을 깰 정도니까요. 진짜 몇 집이 한 나라인 거야. 그렇게 작아지면 굳이 인위적인 제도나 틀 같은 게 필요 없겠죠. 그런 컨셉으로 해서 굉장히 축소지향적인 성격으로 국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군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요. 군주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제일 잘하는 정치가 뭘까? 예를 들어서 뭐 두려움을 하는 정치는 제일 하급의 정치다. 근데 뭐 칭찬받는 정치? 이것도 별로다. 제일 좋은 정치는 뭐냐 하면 왕이 있는지조차, 뭘 하는지조차 몰라야 돼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왕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국가는 잘 굴러가고 우리는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고 되게 자연스럽네. 이런 컨셉으로 얘기하는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이런 걸로도 이어집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이쪽은 예를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예라는 것들이 가득 찬 인성을 강조해요. 이들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우린 도덕적으로 태어났었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인 걸 잊어버렸어. 다시 도덕적이 돼서 도덕적인 인간 그리고 도덕적인 세상 그렇게 가자. 그래서 도덕에 미쳤죠. 그런 컨셉이야. 그래서 그런 도덕성을 강조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쪽은 굳이 말하면 자연적 본성주의다. 일종의 도덕성에 대해서 자연성주의다라고 얘기해요. 이쪽의 도덕성이라는 건 일종의 선한 본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 윤리적 본성. 그래서 맹자가 말한 사덕 같은 게 가장 사단 사덕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이들은 세상 자연도 다 그러니까 하늘도 자연스럽고 땅도 자연스럽고 우리 인간도 자연스러운 존재야. 그럼 어떻게 살지? 그렇게 살아.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 먹은 대로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게 도가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노자 같은 경우에 무지와 무욕과 무사의 존재로 설명해요. 이 무지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게 여러분 이런 무식한 뭐 이렇게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뭐 이런 느낌의 어떤 비아냥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무지라는 말은 인위적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맑고 순수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때 순수하고 소박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이 노자가 통나무로 많이 비유를 들거든요. 거친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 그러니까 아주 러프한 터프한 그 나무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소나무, 통나무 박자를 쓰는데 그 박자가 이겁니다, 여러분. 소박할 때 박자. 그래서 그런 무지와, 긍정적인 의미지. 그 다음에 무욕, 그 다음에 무사. 사사롭지 않죠. 너무 이렇게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이런 인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를 고민하는 게 도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차이 때문에 하늘에 대한 관점도 제가 다르다고 그랬죠. 이들은 도덕적인 인격의 하늘 뭐 이런 느낌으로 봐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본성을 주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아까 1강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철저히 자연천주의라니까. 그래서 하늘도 자연스럽고 인간도 자연스럽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런 식의 쭉 차이로 유학과 도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면 문제의 문장을 달아볼 때 문장이 이건 어떤 뉘앙스 누구다. 이런 뉘앙스라면 누군데? 그럼 누구 개념 중에 어떤 개념과 관련된 걸까? 여러분이 약간 이렇게 추측해서 이렇게 지금 줄일 수 있죠. 그 범위를.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니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2강을 마련했는데 그 2강은 제가 여기서 접을게요. 수업 시간에 이제 하나씩 하겠죠, 여러분? 공자에 대해서, 오늘은 맹자에 대해서, 오늘은 또 순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알아가다 보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공부의 시작은 제가 저번에 했던 강의와 이번 강의처럼 자꾸 큰 틀 속에서 이 뼈대를 갖추고 나서 살을 붙이는 공부, 이 공부가 더 좋은 공부라고 생각해서 1, 2강 저를 잠깐 소개하는데 이런 컨셉으로 제가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설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수업 시간에 만나서 여러분이 하시는 1년 동안의 큰 그 긴 마라톤에 여러분이 주저앉지만 않으시면 제가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도 좀 해드리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물도 좀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같이 뛰다가 넘어지시면 제가 손을 뻗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하고 1년을 공부하는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나이가 뭐 차이가 좀 나니까 친구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선배 나이로 보면 제가 한 삼촌쯤 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좋은 삼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공부를 우리는 하려고 만나죠. 근데 1년을 지나고 보면 공부만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 같이 듣고 하고 이러면서 내가 좀 성숙해지고 좀 큰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볼 수 있는 좋은 이 릴레이션십이 좀 형성되기를 제가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1년을 여러분이랑 지내고 싶어요.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